자, 기타 채권입니다. 기타 채권은 여기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과 달리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재고 자산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화면에 이거 만들어서 한번 볼게요. 환경 등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매출 채권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매출 채권에 여기 원래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 받으러을 쓰는 거잖아. 매출 채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외상죄를 더 많이 쓰겠어요? 어음을 더 많이 쓰겠어요? 어음은 자꾸 없어지려고 하는데 외상을 더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회사를 어음 많이 쓰더라. 그럼 받으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근데 실무는 다 외상 매출금이야. 외상을 더 많이 쓰죠. 어음은 어떻게 쓰나? 어음은 자꾸 이제 왜냐면 어음이 부도가 돼서 회사를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음을 안 쓰려고 하지 웬만해서. 이해갔습니까? 나 또 황당하게 또 어음이라고 그러니까 황당하네.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이것도 뭐죠?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이잖아.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급을 더 많이 쓰더라. 그럼 지급어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근데 실무에서는 외상 매입금을 더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으로 쓴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있죠. 여기는 외상 매출금인데 신용카드 매입 채무는 미지급금이야.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세팅이 돼 있어. 여기 보세요. 내가 신발 파는 회사야. 내가 신발을 팔면 여러분들 나한테 뭘 줘? 현찰 줘? 카드 주죠? 나는 재고서 팔 때 카드를 많이 받아 거의. 그럼 나는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받기 때문에 다 외상 매출 처리할 게 많죠? 그래서 외상 매출을 쓴 거야. 그럼 왜 카드 채무는 뭡니까? 왜 미지급금을 써? 내가 카드를 내 회사 법인카드를 쓸 때 언제 써? 내가 재고자산 매입할 때 써요? 아닙니다. 다 외상합니다. 한 달 결제하기 때문에 기업들은요. 그러면 법인카드는 언제 써? 출장 갈 때. 법인카드 주잖아. 회식할 때 카드 쓰고. 일반적인 상권이 아닐 때 쓰는 게 더 많잖아. 그래서 미지급금을 선택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되든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단 요 제품 매출 요거 원재료는 그 업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는 제조업을 시험 보기 때문에 제품 매출을 한 거야. 우리 회사가 도매업 소매업이면 상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내 회사가 도매업 소매업이면 들어오면 상품, 나가면 상품 매출을 잡아주는 거야. 매입은 상품, 나가면 상품 매출을 잡아줘요. 하지만 우리는 제조업을 시험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조업은 들어오면 제품이 아니야. 제품은 만드는 거잖아.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 뭐가 기준이야? 재료가 먼저 기준이야. 그래서 원재료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잖아. 이거 흐름은 우리가 따로 배워. 그래서 차변의 제품, 대변의 제품 매출하는 거 아니야. 제품은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왜 도소매는 들어오면 상품, 나가면 상품 매출이야? 내가 만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내가 만든 물건은 원재료가 기본이야. 이해갔습니까? 그 원재료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요거는 하나 더 있죠. 나는 물건을 다른 것도 또 하고 있어. 꼭 하나는 법 없잖아. 내가 또 다른 물건도 또 팔아. 그럼 두 가지 종류일 때. 만약 세 가지면 하나 더 있겠지. 이해갔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게 이제 세무입니다. 이게 세무예요. 요 오른쪽 거는 여러분들 세무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환경 등록은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 원천징수, 법인세 이거 만져요. 세무 때 만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귀담아 잘 들어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리고 이거 종료를 해야지. 종료를 안 하죠. 그럼 세팅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야. 요거 환경 설정을 하면 여기 볼게요. 매일 매출 전표 들어가죠. 매일 매출 전표. 요게 일반 전표가 아닙니다. 이거 보기만 하세요. 1월 1일 하시면 요건 부가세 신고형이야. 요거 지금 이렇게 지금 상품 매출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다시 0번 쳤다가 다시 외상 쳐볼게. 2번. 제품 매출로 바뀌어요. 왜? 아까 환경 설정을 제품 매출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이 매일 매출 전표는 분기가 자동으로 나와. 이거는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여기 찍으면 여기가 0번 분기 없음, 1번 현금, 2번 외상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지금 요거 2번 친 거야. 2번 치니까 지가 나온 거야. 그렇죠?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F5번 삭제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그러면 단기 대여금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 시간에는 매출 채권 했잖아요. 그죠? 그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오늘 지금 배우는 것은 단기 대여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외상으로 하건 바드럼이 됐던 거긴 부가세가 포함된 계정 과목이야. 근데 단기 대여금은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내가 만기가 되면 부가세부터요? 이자부터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한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외상 매출금 받으면 못 받았어. 그럼 나라에다가 하소연을 해. 왜? 세금 내는 거잖아, 그거는. 나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단기 대여금은 못 받았으니까 저 사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못 받았어요. 국가에다가 하소연 못 해. 그건 어디다 하는 거야? 육교 밑에나 정부단체 옆에 보시면 떼인 돈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 거기다가 하소연하는 거야. 국가가 보상 안 해.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매입 채무만 보상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타 채권, 기타 채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오늘 기타 채권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단기 대여금 제가 얘기했죠? 돈을 빌려주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연결이 되는 거야 이제. 단기 대여금. 이게 뭐죠?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 생기면 뭐가 생겼어요? 만기시 이자와 만기시 어떻게 돼?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원금이 뭐예요? 이것이 대여금이고요. 이자가 뭐예요? 예,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만기시 만기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걸 얘기하는 거야.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내가 현금이 나갔잖아. 그치?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럼 대변의 현금이야. 그럼 차별 단기 대금이 됐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 있습니까? 현금을 회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수할 때는요. 여기 볼게요. 단기 대여금 무슨 변에 있던 거? 차변에 있던 거. 무슨 변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뭐가 되겠어? 자산의 증가였다가 여기가 자산의 감소가 된 거죠. 증감 변화에 의해서.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요건 뭐가 생긴 거야? 수익이 발생이 된 거죠. 이해갔습니까? 수익이 발생이 된 거야.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죠? 자산의 감소죠. 그렇죠?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안 했지만 여기 교환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거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거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 분기한 거. 다른 건 절대 분기 없어요. 자산, 부채, 자본만 분기된 거예요. 차변이 됐던 대변이 됐던 차변과 대변의 자산, 부채, 자본으로 분계된 것이 교환거래야. 무슨 거래? 교환거래.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여기 차변의 단기대여금 대변 현금 나왔죠? 요게 교환거래야. 이해갔습니까? 요게 교환거래야. 근데 요거 뭡니까? 두 번째 거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산의 감소와 수익이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혼합거래는 뭐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혼합거래는 어느 변에 자산, 부채, 자본과 어느 한 변에 자산, 부채, 자본과 비용, 수익이 같이 있는 경우 이게 혼합거래예요. 지금 요게 혼합거래예요. 요 문제가 혼합거래예요. 요거는 교환거래고. 어느 한 변에 지금 요거는 재무상태표 거죠. 요거는 뭐예요? 손익계산서 거죠. 어느 한 변에 같이 있어. 요게 혼합거래예요. 그래서 혼합거래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대여금과 이자 수익이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차익금과 이자 비용이 같이 가는 거. 한 변에.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혼합거래가. 됐습니까? 나머지는 어떤 거 있죠? 월급 주는 거 있죠? 월급. 그러면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주죠? 차변에 급여는 무슨 계정 과목이야?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죠? 대변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죠? 그런 건 손익거래. 무슨 거래? 손익거래.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이론상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오면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익거는 내가 쓸 수가 없어.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요거는 만약에 모르시겠다. 그럼 혼합거래는 요 단기대여금, 이자 수익 같이 있을 때만이야. 그리고 차변에 차익금과 이자 비용이 같이 있을 때. 차익금과 이자 비용이 같이 있을 때. 그거 두 개만 혼합거래요. 남은 혼합거래 없어 이제. 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한번 분기 한번 해보시게 되면 대한산업의 민국산업에 50만원을 차용서를 받고 3개월간 빌려주기로 하여서 당사 보통계좌에 2차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준 거잖아. 그렇지? 돈을 빌려준 거니까 돈이 나간 거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가 감소가 된 거죠? 그리고 뭐가 되겠어요?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내가 언젠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산의 증가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거래야 이제? 그렇죠. 이게 교환거래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는데 이번에 이자와 함께 보통예금 입금 받았어. 돈 받은 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50만 원에 3만 원까지 다 받은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 차변에 들어오고 대변에 뭐가 되겠죠? 단기 대여금 50만 원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단기 대여금 50만 원을 이렇게 없애주는 거죠. 이거 없애주는 걸 뭐라고 했죠? 예, 상계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요 분계가 무슨 거래요? 그렇지? 이게 혼합 거래예요. 됐습니까? 이게 혼합 거래예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미수금 들어가겠습니다. 미수금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써드렸죠. 그렇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대신 뭐가 되는 거야?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야. 또한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대신 뭘로 처리하는 거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 카드로 받았어요. 카드 뭘로 분개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물건인데 무엇을 팔았냐가 중요한 거야. 재고자산을 팔았냐 안 팔았냐가 중요한 거야. 재고자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이런 거예요. 여기 볼게요. 내가 여기는 우리 식구들이야. 여기 두 줄을. 우리 식구들하고 밥 먹었어. 술 한잔 먹었어. 회식했어. 그럼 복리후생비야. 여기는 우리 거래처들하고 내가 술 한잔 먹었어. 회식했어. 여기는 접대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접대비라는 말을 쓰지 않아? 이 접대비라는 말이 좀 억양이 좀 다르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접대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야.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회식을 해도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누구하고 먹었냐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먹었어? 그러면 복리후생비야. 나하고 먹었어?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카드도 마찬가지야. 카드도 내가 무엇을 팔았어? 뭘 팔아서 카드를 받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뭘 매입해서 카드를 긁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재고자산이다 그러면 카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야. 내가 만약에 재고자산이 아니다 그러면 미수금, 미지급금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네. 나는요 수업을 앉아서 하는 스타일이 안 돼요. 난 서서 해야 돼. 진짜야 나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야. 단 여기 일반적인 상거래 여기에는 무슨 계정 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이야. 내가 여기서 안 쓴 게 하나 있어. 미착품. 미착품도 재고자산이야. 원래 6가지야. 미착품은 뭐냐면 내가 상품을 수입했어. 그 상품 수입하면 물건이 먼저 올까요? 돈이 먼저 올까요? 돈을 먼저 지급할까요? 돈을 지급하죠. 돈을 지급하면 나는 어떻게 해? 분개해야 안 해? 해야 되죠. 그때가 미착품이야. 돈을 지불했는데 아직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그걸 미착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재고자산은. 근데 내가 재고자산이 아닌 걸 수입할 수도 있지. 기계를 수입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돈을 먼저 줄 거 아니야. 도착이 안 됐어. 미착기.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차량을 수입했어. 돈을 먼저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오고 있어? 미착 차량.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재고자산만큼은 뭐밖에 없어요? 상품, 원재료밖에 없어요. 수입할 때 제품을 수입합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만든 물건인데 제품을 어떻게 수입합니까? 남이 만든 물건을 수입해야지. 그게 상품이에요. 원재료는 내가 수입할 수 있죠? 원재료는 내가 수입해야 내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재미난 거 얘기 하나 줄까요? 여러분 나중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원재료를 수입했어. 내가 컴퓨터 조립바. 내가 삼성 컴퓨터야. 근데 메인보드 아시죠? 메인보드를 내가 상대방한테 외국 일본에서 내가 수입했다고 하자. 이해가십니까? 일본에 수입했어. 그럼 수입할 때 뭘 냅니까? 관세를 내. 관세를 내. 통관료는 내지만 관세를 냅니다. 여러분
관세가 내 나라에서 장사할 때 세금 내고 해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나쁜 얘기로 그 관세를 조금 이제 실무에서 깔세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까불지 마라 그냥. 내 나라에서 트럼프가 그거야. 미국 땅에서 돈 벌어 먹으려면 세금 받쳐라 이거야. 근데 그 세금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 세금을 자꾸 올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관세야. 이해갔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메인보드를 막 수입했어. 원재료를 수입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품을 만들었어. 완성이 됐어. 이것을 내가 제3자 홍콩에 팔았어. 아니면 일본에다 팔 수도 있어. 외국으로 팔지. 그때 내가 관세 매입한 거, 관세 수입할 때 관세 냈잖아. 수출하잖아. 관세 환급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을 내 나라에다 팔았죠? 관세 환급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관세를 내가 냈잖아. 이걸 내가 남의 나라에다가 팔았어. 아니면 일본에 수입했다가 일본에 다시 팔았어. 하여튼 외국으로 다시 팔면 관세를 환급받아요. 이해갔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다가 팔았어. 관세 환급이 없어요. 외화거리가 없었잖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에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내보낼 때는 어떻게 돼? 무조건 세금이 없어. 우리나라는. 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잖아.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관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발할 때 세금 떼고 그 나라에서 세금 떼고 대한민국 수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우리나라는 망해. 땅덩이 적어 죽겠는데 뭐 땅에서 뭐 기름이 나와 뭐가 나와.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 촉진해야 돼. 수출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 난 아직도 내가 생각해도 중진국 같아. IT 강국만 그렇게 돼. IT 강국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삼성이 너무 많은 것을 해놨어. 욕도 먹지만 너무 잘한 것도 많아. 여러분들 은근하게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핸드폰 없어도 세상도 못 살아.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 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뭐가? 핸드폰. 아니 연인들 만나면 쳐다보지만 누구 기다릴 때 다 핸드폰 본다고. 근데 조금 친한 친구들은 같이 또 얼굴 대면하면서도 핸드폰 봐. 안 그래요? 참 그런 게 억울해. 자, 이런 것들 얘기 좀 된 거고. 됐어요? 그래서 요거 내가 미수금 요거 된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토지를 내가 매입했어. 근데 5억짜리를 매입했어. 근데 어음으로 지급했어. 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토지 5억이죠. 대변에 지급금 5억이요? 미지급금 5억. 어음으로 지급해도 미지급금이 되는 거야. 왜? 토지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지급업이라고 쓰면 안 돼. 내가 얘 2억을 왜 얘기했느냐? 그런데 실무는요 지급업이라고 써. 토지와 건물은 고주해지는 써. 근데 우리 답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시험 볼 때는 내가 토지 내가 어음으로 지급해도 무조건 미지급금이야. 시험 볼 때는. 근데 실무는 달라. 거기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요 토지와 부동산만큼은 어음을 써. 실무에서는. 부동산만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야? 토지 건물이잖아. 땅하고 건물. 이거만큼만은 어음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그 절대 그러면 안 돼. 건물이 됐던 토지가 됐던 무조건 일반적인 상관이가 아니면 미수금 미지급금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데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지급할 게 뭐냐면 미수금 미지급금 같이 얘기해 주는 거야. 미수금과 미지급금은요. 여기 보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그렇게 매출 채권은 부가세가 있는 계정 과목이고 기타 채권은 부가세가 없는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요 미수금 미지급금은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해가십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실무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경영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경영하신 분은 아실 거야. 이런 거 있죠. 내가 기기장치를 쓰다가 내가 중고를 팔았어. 팔 때 부가세가 없다.
요 개정가만 두 개만 그래. 꼭 알아두세요. 요거 미수 미지급금은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계만 하면 이 얘기 안 해. 근데 세무 때 요 부가세가 있으면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미수금도 같이 들어가. 부가세가 있으면. 알겠습니까? 부가세가 있는 건 나라에다가 세금을 냈다는 뜻이야. 나라에 세금 낸 건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 못 받으면. 알겠습니까? 근데 단기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라에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 이자가 이자가 들어오는 거지. 그것은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면 안 되지. 그 나라에서 보상 안 해주는 게 있어. 나라의 세금 문제들이 딱 세 가지가 있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회사 돈 벌었어. 유가증권 구입한다 그랬지? 유가증권 구입하면 이익 본 거 있지? 여러분 주식 투자했잖아.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익 봤어. 이익 보면 나라에서 세금 걷어? 안 걷어. 왜? 그걸 거두면 내가 손해보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세금 못 지는 거야. 세금 지는 건 저기지. 증권거래소에서 수수료 내는 거. 그건 세금, 그건 나라의 세금이 아니야. 증권거래소 세금이지. 그 다음에 그 유가증권 처분이 이거 세금 못 걷어.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자산수중이, 그 다음에 채무면제이. 채무면제이익은 좀 가르쳐 드릴게. 채무면제이익은 아가일롱이가 신용불량자야. 그래서 우리은행에 가서 내 우리은행에 돈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근데 300만 원이 은행에서 그래. 300만 원 깎아줄게. 700만 원 갚아. 그 300만 원이 채무면제이익이야. 내가 말하자면 개인회생 같은 건가? 타사니까 그러니까 좀 깎아주잖아.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게 채무, 내가 갚을 것을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산수중, 이거 조금 내가 좀 자존심 상하게 얘기해야 돼. 이길용이하고 이재용이라고 아시죠? 네. 그죠? 이길용이가 지나가다가 1,000만 원을 주셨어. 나는 내 재산에 큰 영향을 미쳐. 그건 난 자산수중이익이야. 근데 이재용 씨가 지나가다가 돈 1,000만 원 주셨어. 그 사람은 껌값이야. 그 사람 참고는 자비이야. 그러니까 얼마까지예요? 그게 아니야. 그 기업의 실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일반 기업들 접대비가 안 되지. 기업은 추징비 1,800에서 2,400밖에 못 써? 그 접대비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접대비 조정명세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2,400이라고 보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 2,400 쓰라고 그래봐. 한 번 쓰면 2,400이겠다. 그래서 법인세 납부한다 해서 접대비 조정이 가능한 거야. 큰 기업들이 1년에 2,400만 쓰려고 접대비 말이 되겠냐? 근데 우리 조그만 중소기업이 2,400 쓰려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죠? 하지만 삼성에는 큰 데는 접대비를 2,400만 쓰라고 2,400만 반도 써라고 얼마나? 그러면 안 하지. 그렇죠? 법인세 납부에 따라서 그 접대비, 기업업무 추진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내가 1,000만 원 줄 때는 나한테는 내 자본에 큰 영향을 미쳐. 나는 자비이익이 아니야. 나는 자산수중이익이야. 근데 이재용 씨가 주면 그 사람은 껌값이야. 그냥 자비이익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실태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거 했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거 복사기가 여러분들 비품이 아니라고 그랬죠? 업무용, 영업용이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 그래서 내가 판매용은 뭐야? 상품. 제조용은 제품. 영업용, 업무용은 비품이야. 이해하십니까? 단 영업용 업무의 토지나 건물은 비품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부동산만큼은 영업용 토지라고 해도 토지. 업무용 건물에도 건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복사기를 처분하고 여기 뭐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야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미수금 나왔고 대변에 이건 자산의 감소가 된 거네. 그렇죠? 자산의 감소가 된 거야. 그럼 요거는 무슨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교환 거래가 되겠죠.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왜? 자산 부채만 있는 거잖아. 어느 한 변에. 그럼 2번도 요것도 교환 거래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요 미수금은요. 부가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는 지금 부가세 있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 일반 전표 지금 하는 거니까. 일반 전표는 부가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수금은 자산에 증가했다가 자산에 감소를 시킨 거예요. 요 밑에 것도 무슨 거래요? 예, 이것도 교환 거래야. 됐어요? 자, 세 번째 거. 선급금. 계약 선급금은 뭐야? 이제 앞에서 선급금이라고 한 것이 있어. 선급금은 먼저 선자야. 먼저 지급한 거야. 먼저 지급한 건 계약금밖에 없어. 먼저 받은 건 계약금밖에 없어. 그건 선수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회계에서는 숫자가 다 받을 숫자야. 이해가십니까? 미수금도 숫자가 받을 숫자야. 급자는 지급할 급자야 그냥.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선급금. 내가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물어봐. 여기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왜 자산이에요? 선수금은 내가 계약금을 먼저 받았는데 왜 부채예요? 잘 볼게요. 선급금은요. 내가 물건이 컴퓨터가 경매가 있었어. 500만 원짜리야. 내가 30만 원 딱 계약금 걸었어. 계약금 걸면 그거 누구한테 팔 수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계약금 한다면 뭐 몇 배를 나한테 준단 말이야. 200원, 10배고 준단 말이야. 경매는 거의 10배야. 이해하십니까? 2배 갖고 안 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산. 내 물건을 내가 먼저 점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권이기 때문에 자산이야. 선수금은 내가 먼저 받은 거잖아. 그 선급금의 반대니까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급금이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계약금을 먼저 본 것이고, 자, 그 매입처에 대한 상품, 제품 등을 매입하여 위하여 제품의 외주 가공을 위하여 선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집에 안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 집에 안 들어가면 뭐라 그래? 외박. 내 물건이 밖에서 가공된 것은 외주. 외박했다. 뭘 또 거기에 또 신경 쓰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외주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야. 사람이 밖에서 작업을 외박한다고 하잖아. 내 물건이 밖에서 가공된 거야. 그게 외주 가공이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외주 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내 물건 지금 밖에서 가는데 내가 얼마 먼저 줄게? 돈 먼저 주는 거야. 다 준 게 아니고. 왜냐면 그 밖에서 만들어진 거 물건을 다 완성된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계약금을 먼저 준 거야. 계약금만 먼저 준 게 여기 말하자면 선급금이야.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예제 1번 거 어떻게 됐어? 원재를 매입하기를 하고 매입하기를 하기까지는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붕괴가 없는 거 여기까지는 그 계약금 50만 원만 보통 예제에 이체했다 그랬어.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 예금에 했다가 요 두 번째가 인수된 거죠? 인수돼서 선급금은 무슨 변에 있다가 차변에 있다가 증가했다가 차변에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상계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외상 나머지는 요거 왜 카드랜드 외상 매입금이야? 일반적인 상거래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비품이었으면 기계였으면 미지급금으로 바뀌는 거야. 암만 신용카드를 결제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제했던 신용카드를 받던 무슨 자산이냐? 재고 자산이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 붕괴가. 그것만 정말 잘 하시면 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1번 문제도 교환거래고 2번 문제도 교환거래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손익거래 나올 때 얘기할게요. 가지급금 여기까지 미결사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가지급금은 요거 일시적 가계정이라고 그랬죠? 일시적 가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가부족 앞에 배웠을 때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이에요. 제가 요거 얘기할게요. 가지급금은 먼저 여기 내가 써놨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출장 시 내가 돈 줄 때 요즘에 출장 갈 때
사장이 가져간 돈이나 물건이 인출금이에요. 그러니까 내 회사가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이나 물건은 가지급금이야. 근데 개인 사장님이 가져간 법인이 아니야. 우리 회사는 법인 카드가 없는 회사야. 그런 회사는 사장님이라고 하는 거야. 사장님은 인출금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인출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폐업시 잔존재화. 이건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팔다가 컴퓨터 100대가 나왔어. 그 100대가 폐업시 잔존재화야. 그 100대 미안하지만 매입할 때 세액공제를 다 받았거든. 나라에다가 세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세액은 내라 이겁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회사 망한 건 아니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담배 쭉쭉 피면서 뭐 플랜카드 걸어놓는다. 망했습니다. 원가를 판매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파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막 신나게 파는 사람 있죠? 그건 전문적으로 그걸 판매해주는 사람. 기분 좋겠어? 자기 공장 망했는데. 그렇겠어요? 기분 좋겠어, 그거? 자, 그 다음에 돈은 지불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쓰죠. 맨 끝에 게. 실무에서. 내가 돈은 우리 부장님이야. 우리 이 부장님이 나한테 그런 거야. 아, 길룡씨, 돈 500만 원이 필요한데? 왜요? 아, 이것 때문에 쓰려고. 근데 내가 500만 원 지급할 때 돈을 줄 거 아니야, 부장한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은 줬지만 아직 영수증이 안 들어왔잖아. 그것까지도 가지급금이야. 그러니까 거짓 가짜라는 건 뭐냐? 내가 알아, 돈을 왜 줬는지. 근데 아직 영수증이 도착이 안 됐어. 그때까지는 가지급금이야. 이해갔습니까? 돈이 들어와도 이런 거 있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출장 간 사람이 우리 저쪽 친구, 남자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부산에서. 아, 지금 3천만 원 들어갈 거야. 이거 왜 들어오는 건데? 아, 계약금이에요. 아니, 외상만 지금 회수액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 알았어? 난 그렇다고, 미리 쓰는 거 안 돼. 경리는 그러면 안 돼. 복사본도 믿으면 안 돼, 요즘에는. 원본의 영수증이 들어와야지만, 그때 돈이 들어올 때는 가수로, 차면에 보통예금, 대변에 가수로 만들다가, 확인이 되면 가수금 상대 처리하고, 대변에 외상 매출로 선수금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거야. 복사본도 믿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직접 자기 눈으로 원본의 영수증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회계 격리를 하시는 거야. 아셨죠? 그건 큰일 날 소리야. 아셨죠? 요즘에 당자식표 같은 거, 어음 같은 거 어떻게 돼? 꼭 사진 찍어놔야 돼. 격리하시는 분들은. 그게 도난당할 수도 있어. 그거 안 찍어놓으면 큰일 나. 알겠죠? 아니죠. 뭐 괜찮아. 자, 이런 것들이 가지급금 가수금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가지급금 가수금은 잠깐 하나 더, 요 일시적 가계정은 뭐라고 그랬죠? 결산 전까지 사용하다가 결산 시에는 꼭 없애줘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요게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분계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이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들 가지급금, 요건 뭐예요? 요거는 교환거래예요. 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 건 어떻게 돼? 가지급금은 이렇게 있다가, 가지급금 이렇게 있다가 정산할 테니까 요만큼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상계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쓴 게 어떻게 됐어? 교통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볼게요.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안 적었네. 절대 포함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 있어. 먼저 세금과 공과. 두 번째 지금 배운 기업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 꼭 적어놔. 이 계정 과목 네 가지는 절대 어디 계정 과목에도 절대 플러스하면 안 돼. 요 계정 과목 끝이 나왔다. 항상 별도야. 이 네 가지만큼. 이런 거 있어. 여기 보세요. 차량을 수선했어. 원래는 수선비라고 쓰잖아. 차량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쓰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있어서. 차량 유지비라고 쓰는 거야. 내가 차량을 빵 못했어. 수선비라고 쓰면 안 돼. 차량 유지비야. 내가 자동차를 가다가 그것도 통행료냈어. 차량 유지비야. 기름 넣었어. 차량 유지비야. 차량만큼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절대 쓰지 않아.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내가 차량에 내비게이션 수리했어. 차량 유지비야.
알겠습니까? 다른 거 수선했어. 다 수선비인데 차량만큼은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개별 소비세. 이해하셨습니까? 세금을 또 따로 낸단 말이야. 개별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별 소비세이기 때문에 이 개별 소비세는 여러분들 뭡니까? 절대 차량 유지비라는 게 별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업무 추진비가 접대비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세금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아직 유동성 장기 부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네 가지는 절대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여기 볼게요. 우리 배웠던 거니까 이거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 요 기업 기사가 출장해서 출장 가면 밥도 먹고 호텔에서 자고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밥도 먹고 술 한잔 먹을 수 있잖아. 이런 거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주는 거야. 항공료를 비행기 타도 배를 타도 다 여비교통비야. 다 출장 갈 때 쓰는 거. 근데 단 누구하고 거래처라고 나오면 거래처하고 식사했어. 거래처에 뭘 했어? 그거만큼은 여비교통비가 아니야. 기업업무 추진비로 별도로 처리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우리 조 만들어 먹었어. 똑같은 회식이라도 그거는 그냥 여비교통비야. 그러니까 출장 갈 때 쓰는 모든 비용은 다 여비교통비야. 근데 출장 갈 때 우연치 않게 접대를 했어. 그거만큼은 기업업무 추진비를 처리해 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돈 남았네. 이렇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출장 갈 때는 깔끔하게 쓰고 와야지. 근데 요즘엔 카드를 주니까 술 먹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 출장 갈 때 술 먹고 날아다녀? 이렇게 해도 저리 안 되잖아. 원래 남자분들 솔직한 얘기로 50대 60대 된 사람들 40, 50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저녁에 혼자서 소주 한잔 먹는단 말이야. 밥 먹을 때 반주로. 우리 친구 먹어 안 먹어? 밥 먹을 때 소주 먹어? 젊은 친구 다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나도 젊기 때문에. 나는 밥 먹을 때 나는 술이 안 넘어가더라. 밥 다 먹고 그다음에 술 먹어야지. 근데 밥 먹으면 술 먹는 사람들 나 그건 이해가 안 가. 나는 그게 안 돼. 그리고 또 담배도 난 담배 많이 폈거든요. 하루에 2박씩 폈었으니까 옛날에. 근데 술 먹으면 담배 피는 사람 있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 술 먹고 그다음에 담배 따로 피고 그래야지. 술 담배를 같이 하더라고. 난 그거 이해 안 가더라고. 한번 다쳐봐. 그러면 담배 끊어. 나도 24년인가 26년인가 폈던 걸 내가 끊었는데. 자, 볼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내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1번하고 2번 빼고 3번이 바로 연결해서 한 거 이것은 이해가십니까? 여기는 뭐야? 3번은 돈을 더 썼네. 그렇지? 싸가지 없네. 그죠? 6만원 더 나간 거야. 이해가십니까? 가지급금 이렇게 된 건데 요게 뭐야? 요게 여비교통비는 비용이죠? 요거는 뭐예요? 자산이죠? 요게 무슨 거래야? 혼합거래. 무슨 거래? 혼합거래. 예, 2번 문제가 혼합거래가 되는 거야. 무슨 변 때문에? 차변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 변에 자산부채 자본이나 수익비용이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과 손익계산 계정 과목이 같이 있을 때 어느 한 변에 그게 혼합거래예요. 이해가십니까? 된다요? 그러면 요 3번은요? 요 3번이 손익거래야. 여기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죠. 여기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이죠. 요건 손익거래야. 요런 게. 알겠습니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어.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과 재무상태표 계정이 차변되면 따로따로 있어. 이건 손익거래야. 근데 어느 한 변에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과 손익계산 계정 과목이 같이 있을 때만 요거만 혼합거래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비용 수익이 하나도 없으면 교환거래.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직원 단기채권. 임직원 단기채권은 뭐예요? 가압을 해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압을 해주는데 특수 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건 단기대여금이죠. 요거는 여기 보세요. 내가 우리 종업원들한테 돈을 가압을 해준 건 이자가 안 붙어. 이자 붙으면 안 되지. 가압을 해줬는데. 그런데 남한테 제3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돈 이자가 붙는 거야.
단기 대여금은 이자가 붙는 계정 과목이고 임직원 단기 채권은 이자가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특수관계자는 우리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것은 한국세무사는요 임직원 단기 채권이고요. 여러분들 더존 프로그램 있죠? 더존 프로그램의 ERP는 주인종 단기 채권이야. 그래서 주주, 임원, 종업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주주, 임원, 종업원을 우리가 주임종이라고 하고 임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개하신 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현금을 가분해줬대. 그렇죠? 현금이 나간 거죠? 그리고 차변에 임직원 단기채권, 대변에 현금이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겠어? 급여 지급하고 가분해서 했대. 그렇죠? 요거 차감한 거죠. 그렇죠? 월급 줬으니까 월급 줄 때 값을 띄고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값을 띄고 주는 거니까 차변에 급여, 대변에 임직원 단기채권, 보통예금 된 거죠. 그렇죠? 1번은 무슨 거래야? 교환거래. 2번은 무슨 거래야? 손익거래죠. 왜? 급여가 비용이니까. 이해갔습니까? 얼른 빨리 끝낼게요. 이거. 자, 미결산 여기 봅니다. 자, 미결산은요 원래가 여기 보세요. 미결산이라고 계정 과목은요 법정 소송이야. 미결산이라는 계정 과목 이번 시험이 안 나와. 계속 안 나올 거야. 왜? 법정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머리가 좀 아프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요 재해손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재해손실. 잘 들으세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 20만 원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됐대요. 내가 건양사이버에서 지금 우리 건양사이버 중간고사거든. 근데 어저께 제가 여기서 딱 보는데 질문이 들어왔어. 왜 재해손실이냐고. 유형산 처분 손실로 분개하면 안 되겠냐고. 이게 좀 달라요? 이건 지금 뭐예요? 화재로 인해 된 거잖아. 화재로 인해서 타버렸기 때문에 이건 재해손실이야. 근데 내가 그냥 버렸어. 그건 유형산 처분 손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재해손실이라고 하는 거야. 아, 내가 폐기 처분했어. 그렇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내가 폐기 처분한 게 아니잖아. 화재로 인해서 된 거기 때문에 재손실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요 8번 탐해전 대책 한다고 그랬죠? 요 8번 탐해전 대책 요거 한번 적을게요. 요 네 가지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원래 타개정 대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용도가 변경됐다는 뜻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8번 타개정으로 대체가 있습니다. 타개정에서가 있고 으로가 있어요. 8번 타개정으로야. 타개정으로 대체는요. 첫 번째 무조건 원가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대변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 재고 자산 계정이에요. 다른 계정 가면 안 돼. 네 번째 무조건 박상철입니다. 뭔지 알아요? 무조건 부르는 사람 박상철이 무조건 부르는 거 아닌가? 단기 여기는요 단기 순 손익과 무관하다. 이걸 걸어주잖아. 8번을 걸어주잖아요. 단기 순익이 변하지 않아요. 왜? 원가로 들어온 걸 원가로 내버리니까. 그럼 이익과 손실이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시험 문제 제일 한 문제 짚고 맞고만 나와. 이거는. 꼭 요 8번 타겟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가 표시야. 여기 보세요. 상품이 내보냈잖아. 그럼 상품 매출해야 되잖아 원래가. 근데 상품이 나갔어. 내가 판 게 아니잖아. 이익을 못 판매 아니잖아. 지금 화재로 인해서 타버렸단 말이야. 그 원가 표시를 하는 거야. 요건 어디에 쓰는 거야? 적요에다가. 그렇죠? 적요에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여기 볼게요. 일반 전표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만약에 뭡니까? 5월 5일이다.
자, 차변에 뭐가 되겠어? 재손실. 이렇게 얼마?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이렇게 해서 20만원. 여기서 F 상품줄에다가 상품줄 재고자산에다가 F2번, 8번 타계정으로 대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이 여기 봐봐. 재손실에다가 F2번 눌러봐. 그런 거 안 나와.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대변이어야 되고 무조건 원가 표시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야. 여기 볼게요. 이거를 상품 매출로 바꿔볼까? 401번으로. 여기서 F2번 눌러봐요. 안 나와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잖아. 재고자산이 아니잖아. 그렇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상품 바꿔주고 F2번,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험사에 15만원 청구했대. 내가 보험에서 20만원 제외가 됐어. 15만원을 청구했어. 여기 주목. 옛날에 배웠던 분들은 보험 차익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보험 차익이라는 개념값이 없어졌어. 뭐냐?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들어오던, 청구액보다 적게 들어오던 그냥 다 보험금 수익으로 분기가 돼. 뭘 분기한다? 보험금 수익.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근데 보험금 수익은 어떻게? 통보받는 거죠? 돈 들어온 거 아니죠?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처리하는 거야. 아니 돈이 안 들어왔잖아. 알겠습니까? 통보만 받은 거지 보험회사에다가. 이해하셨습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거 출장 갔던 사람이 1억을 소지했던 것을 직원이 행방불명됐대. 쪼잔하죠? 1억 가지고 도망가. 최소한 그래도 한 10억 가지고는 도망가야지. 그죠? 1억 가지고 도망간 거야. 계약금 1억 원을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온 거야? 요것이 미결산이에요. 자, 보시면 요게 계약금 가져갔잖아. 돈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계약금은 도망갔는데 계약금 나갔잖아. 그죠? 그리고 아직 결산을 못 받단 말이야. 아직 이제 법정 소송 중에 있어. 그래서 법정 소송이 들어가면 다 미결산이라고 분류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 당사 보통예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1억 원짜리인데 7천만 원에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럼 3천 미결산이니까 없애주고 3천만 원 손해봤어요. 근데 여기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주로 옛날에 제 나이 정도 됐어. 지금 다부야. 제 나이 됐을 때 일부러 5억을 많이 사기쳐. 5억을 내가 회사 돈을 가져가. 옛날 10억 정도 가져갔어. 가져가면 형을 집행하잖아. 집행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돈 안 갖고 됐어. 그래서 일부러 횡령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는. 왜? 10억을 두고 어떻게 벌어? 그냥 내가 형 집행당하고 가정을 꾸미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돈 횡령한 거 있죠. 형 집행이 당해도 다시 나와서 갚아야 돼. 법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횡령한 거야. 그리고 그냥 들어같이 산 거야. 10년이고 5년이나 산 거야. 왜? 5년 동안 내가 5억을 어떻게 벌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 범죄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들어가면 다시 또 그 돈을 갚아야 돼.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